이것은 그냥 본인의 발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형사적 죄책을 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다 지나간 일이다라는 표현을 하신 부분은 국민들께서 참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 지나갔다는 것인지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네. 더 세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네. 김준혁 이제 이분입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수원정 후보입니다. 김준혁 후보가 박정희도 위안부와 요 내용은 제가 잠시 더 읽어드릴게요. 과거 성적 막말한 게 논란이 됐다.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막말 전력이 있는 김용민 유튜브에서 발언한 게 이제 뒤늦게 알려졌고요. 수원 화성을 여성 신체에 빗대기도 했는데 저희가 조금 불편한 표현은 이 기사에서 조금 이제 시청자 보시기에 불편한 표현은 뿌옇게 처리했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김준혁 후보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5년 됐죠.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 출연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 성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뭐뭐를 했었을 테고, 뭐 성관계를 표현하는 이 표현이에요. 성관계를 상대로 뭐뭐를 했었을 테고라며, 그래서 그걸 확신할 수 있냐 뭐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가능성이 있었겠지. 그 부분에 관련해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볼게요. 2017년 9월에는 그보다 더 2년 전인 2017년 9월에는 유튜브 채널 국민TV에 김용민 씨와 함께 출연해서 경기 수원시를 여성의 신체에 빗댔답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데 모든 풍수 직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바로 여인 젖가슴의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유두다. 이렇게 했다. 화성 내에 있는 융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김준혁 후보는 혹시 이제 뭐 아시는 건 첨언을 해드리면 정조를 주로 연구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이재명 대표를 정조에 빗댄 책을 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건 부연 설명 드린 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동아일보 기사도 하나 더 보고 넘어올게요. 동아일보에도 김준혁 후보의 과거 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안부 비하 과거 막말 논란. 하나 더 읽어드리고 아까 똑같은 내용은 놔두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발언의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적 도착증을 주장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 교사 시절이라고는 뭐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좀 알려져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언급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여배우와 성관계를 맺던 중 유경수 여사가 들이닥치자 잿더리를 유경수 여사에게 집어던져서 유 여사의 이마가 찢어졌다고도 주장했다. 일단은 강전의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뭐 그때 당시 유튜브를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런 말을 했어? 라고 일단 귀를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수원시에 대한 뭐 풍수지리적인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도 그렇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같은 경우에는요. 김용민 씨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인데 김용민 씨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김용민 씨마저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냐는 형태로 물어보니까
딱히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본인의 발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형사적 죄책을 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저는 지금 김준혁 후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참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이분이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경선을 거쳤는데 박광원 전 원내대표와 그렇죠. 경선을 했어요. 네. 박광원 원내대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위 20%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경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김준혁 후보가 공천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아까 잠깐 진행자분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책 제목 자체가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이런 책의 저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리 잠깐 이따가 다시 말하겠지만 네네. 양문석 후보가 지금은 딸에 대한 11억 대출 문제되지만 그 전에 공천 과정에서도 뭐 수박 깨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명예훼손적인 표현들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 후보 취소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그 자격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11억 대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건데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도 친문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본인이 가서 본인은 통영 고성의 지역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안산에 와서 전해철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겼는데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하위 20% 받았어요. 왜 받았는지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친명 인사로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과거에 설화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검증을 못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왜 지금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도 지속이 되고 있느냐.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봉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은 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표심에 작용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한국일보 오면 보니까 앞서 봤죠. 또 설화, 또 뭔가 말로 인해서 지금 화근이 됐다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요한 국민의힘의 이제 위성정당이죠. 비례정당. 이 국민의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선대위원장. 인요한 위원장이 이랬답니다. 마피아도 부인은 안 건드린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가 봤더니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김건희 여사 의혹을 놓고 다 지나간 일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이 너무 많은 게 유일한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이건 질문 드려볼게요. 인요한 위원장의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공세가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부분을 옹호하려고 했던 취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선거를 열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마피아도 뭐 부인과 아이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 조국 대표가 바로 이제 공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네. 결국 아무래도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인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딸인 조민 씨까지도 지금 수사와 재판 받고 그리고 지금 재판에서도 또 유죄 판결 받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에둘러서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역공을 맞은 셈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부분도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다 지나간 일이다라는 표현을 하신 부분은 국민들께서 참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 지나갔다는 것인지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네. 더 세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네.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은 분명히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고 통과를 시켰으나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지나갔다는 것인지 좀 의아하고 명품백 관련된 의혹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검찰에 사건이 배당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이슈인 것이지 과거에 이미 해결돼서 끝난 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요한 위원장께서 뭐 김건희 여사를 좀 옹호하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오히려 이런 말씀이 국민들에게는 더 화를 내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역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하.